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새 락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그동안 제가 얘기한 밴드들은 퀸, 딥 퍼플, 그리고 최근에 핑크 플로이드, 이와 함께 그 밴드들에 관련된 다른 음악계의 소식이나 다른 밴드들의 이야기도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새로운 밴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시죠?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최고의 밴드 아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입니다. 블랙 사바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블랙 사바스를 처음 대한 것이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여기에 제 앨범 수첩이 있습니다. 제가 블랙 사바스 앨범을 처음 산 것이 73년도 1월이로군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The Best of Black Sabbath라는 앨범이었었는데, 물론 복사판이죠. 그때까지 나왔던 앨범 4개의 히트곡들을 모아서 편집한 앨범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면 블랙 사바스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인기 정상을 달리고 있어서 거의 절정기에 다루는 시간이었었는데, 음악방송 FM에서는 이런 헤비메탈을 들려주질 않으니 도대체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불법 복사한 음반을 취급하는 어느 레코드 가게에서 들었던 이 음반, 생각나는 것이 다른 밴드와는 달리 아지 오스본의 귀청을 찢는 듯한 고음의 거친 음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타리스트 토니 아이어미가 무거운 음으로 기타 연주를 빨리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때 들어본 블랙 사바스의 Tomorrow's Dream, Iron Man, Paranoid 등등 충격 바로 그 자체였으니까요.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으며,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딥 퍼플, 앨리스 쿠퍼 등등과는 또 다른 종류의 헤비메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밴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블랙 사바스에 쭉 빠진 저는 지금 50년이 거의 되도록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블랙 사바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대중음악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미 블랙 사바스라는 밴드는 거물급 밴드로 자리 잡고 있었죠.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블랙 사바스의 전성기 때에는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블랙 사바스는 당시의 락 잡지 서커스나 크림 등을 통해서 실시간 뉴스로 블랙 사바스를 접했죠. 샤킹한 그들의 음악은 불법 복사 레코드 가게나 주한미군 방송 AFKN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밴드를 처음 소개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 락 잡지의 기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접했고, 요즘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어떤 밴드는 어떻게 했고 하는 지레짐작하는 카더라 뉴스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실렸던 그 당시의 락 잡지에서만 볼 수 있었고, 인터넷상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찾으려고 해도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제가 공개합니다. 또한 그들의 인터뷰와 자서전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것은 주로 이 책, 이것은 아지 오스본의 위인전,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의 자서전이죠. 이름이 I am Ozzy. 아지 오스본의 자서전에는 그의 친필 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 한정판이죠. 그리고 기타리스트 토니 아이어미의 자서전을 주로 인용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친필 사인을 보여드리죠. 아지가 솔로로 나선 초기의 싱글 앨범인데 수천 개를 일일이 사인해서 팔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러니 제임스 디오 시대의 앨범 모음집에 당시의 멤버들이 이렇게 사인해서 그들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박스에 넣어서 팔은 적이 있습니다. 토니 아이어미, 기절 버틀러, 비니 에피스, 러니 제임스 디오, 이렇게 4명의 사인이 CD 박스에 있죠. 이것은 오리지널 드러머 빌 월드의 사인입니다. 그의 웹사이트에서 구했습니다. 러니 제임스 디오의 사진과 친필 사인 또한 그의 웹사이트에서 구했습니다. 물론 그가 살아있을 때였죠. 이것은 블랙 사바스에 함께 잠시 있었던 드러머 에릭 싱어, 그는 지금 키스의 드러머죠. 한때 디퍼플의 이안 길런과 글렌 휴지스가 블랙 사바스에서 가수로 활동한 적도 있었죠. 그 얘기는 디퍼플 특집에서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 사바스의 초기 음악들 악보집을 보면 말이죠, 그때 그들의 이름이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때 가수 존 오스본은 후에 아지 오스본, 기타리스트 토니 아이어미는 처음에는 프랭크 아이어미였습니다. 베이시스트 기절 버틀러는
테런스 버틀러, 드러머 빌 월드는 초기에는 윌리엄 월드라고 불려졌습니다. 서커스 잡지의 1972년의 기사에서도 아지 아스본은 존 아스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바뀌어진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밴드의 리더는 토니 아이엄이었죠. 어릴 적부터 기타를 좋아한 그는 클리프 리차드 밴드의 섀도우스의 기타리스트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낮에는 철공소에서 그리고 밤에는 클럽의 블루스 밴드에서 일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에 그는 블루스 밴드에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철공소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때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2개의 부상을 입게 되죠. 그 얘기가 토니의 인터뷰에 있습니다. The place where I worked was a sheet metal work factory, and they used to cut the metal and send it to me to weld. And it happened that the person who was supposed to have been doing all the cutting didn't come into work, so they asked me if I'd. So they started doing it, and this thing just come down on my hand. Back, I just pulled the ends off. And that was that. And strangely enough, I was going to leave that job the next day. So I went ahead and tried to make myself something, and I did. I made some tips. I made it fix onto my fingers, and I sat there all night then, rubbing it down so it would shape like a finger. And then I had to put a piece of leather on so to grip the strings, because otherwise, it'd just slip off. 블랙 사바스가 미국에서 투어할 때 당시에 미국 인기 밴드 마운틴과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 레슬리 웨스트를 토니 아이엄이가 좋아했는데 레슬리 웨스트는 토니 아이엄에게 자기가 쓰던 깁슨 기타를 준 적이 있었대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하고 투어 공연 중에 도난 맞았다고 하는군요. 아쉬운 일이죠. 토니 아이엄이 그는 자기의 밴드를 결성하기 전에 메살러지라는 블루스 밴드에서 기타를 맡았었는데 이 밴드의 처음 기타리스트는 에릭 클랩턴이라고 하죠. 에릭 클랩턴이 떠난 다음에 토니 아이엄이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밴드에 빌 월드가 드러머로 있었는데 이 밴드가 해산하게 되자 토니 아이엄이는 빌 월드와 함께 자기네끼리의 밴드를 만들기로 합심했습니다. 베이시스트를 전부터 알고 있던 기타 연주자 기절 버틀러에게 맡겼습니다. 리듬 기타를 치던 기절 버틀러는 당시에 베이스 기타도 없어서 그냥 6줄짜리 기타로 베이스 연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죠. Yeah, I think because I just started playing bass when the band was formed. I used to play rhythm guitar before that, so I didn't even know what a bass player was supposed to do. Tony didn't want to play with another guitarist, so I says, oh, I'll switch to bass then. And because I didn't really know how to play bass, I just used to follow Tony's riffs. 가수가 필요했는데 어느 날 클럽에 붙어있던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아지가 밴드에 가입해서 가수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락이 돼서 아지가 토니 아이엄이의 밴드에게 들어오게 된 것인데 토니와 아지는 같은 학교 출신으로서 아지가 1년 후배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때 이미 서로 알고 있었대요. 아지 오스본 역시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철공소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냥 학교가 싫어서 그랬을 뿐이지 가수가 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죠. 아지 오스본의 몸에 커다란 문신이 여러 개 새겨져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 왼쪽 손에 아지라고 쓴 것은 자신이 17살에 새긴 문신입니다. 그때 이름은 존 오스본이었지만 학교에서 그냥 닉네임으로 레스트 네임을 따라서 아즈라고 부르고 있었대요. 토니 아이엄이, 아지 오스본, 기절 버틀러, 빌 월드. 처음에는 이름을 폴카 털크 블루스 밴드라고 명명했습니다. 헤비메탈과는 전혀 거리가 먼 블루스 밴드이죠. 이름부터가 무슨 폴카 댄스를 하는 시골 밴드 같기도 하고요. 그 후에 얼스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명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같은 이름의 밴드가 이미 있어서 밴드 이름을 또 바꾼 것이죠. 이것이 블랙 사바스입니다. Why did you pick the name in the first place? Well, why did the Beatles pick the Beatles? Nobody knows. 이름을 이렇게 붙인 사람은 베이시스트 기절 버틀러이지만 그는 철저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이름과 악마를 숭배하는 인상을 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죠.
아직도 Earth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인데 어느 날 기설 버틀러는 우연히 자기의 오랜 친구 랍을 만났습니다. 그는 밴드 오브 조이라는 블루스 밴드에서 가수를 맡고 있었죠. 랍의 얘기로는 자기가 당시의 인기 밴드 얄드볼드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았었대요. 그런데 마침 그 밴드가 해산을 하게 돼서 얄드볼드에 있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베이시스트 존 펄 존스와 함께 새로운 밴드를 만드는데 자기가 지미 페이지의 밴드에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밴드의 이름은 아직 없었는데 후에 레드 제플린이 된 것이죠. 신인 가수 랍은 로버트 플랜티입니다. 이렇게 서로 잘 알던 두 밴드는 어느 날 각기 첫 앨범을 만드는 동안에 스튜디오가 마침 가까이 있어서 서로 함께 모여서 잼을 한 적도 있다네요. 아깝지만 그때 녹음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Earth라는 이 밴드는 자기네들보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다른 밴드의 노래들을 연주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는 부디 블루스의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다는군요. 한때 실험적인 음악을 해볼까 해서 핑크 플로이드와 같은 음악을 해볼까라고도 생각했대나요. 아마도 시드 베럴 시대의 60년대 말 핑크 플로이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아지는 핑크 플로이드와 같은 실험적 음악, 프로그레시브 락은 돈이 있는 대학생들한테나 인기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모두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가난한 집 출신이고 우리는 그건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블랙 사바스가 만약 핑크 플로이드와 같은 흉내냈더라면 잘 되지도 않았을 테고 하드락 음악계에 큰 손실이 있을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4명의 밴드 멤버들이 Earth라는 이름의 블루스 밴드로 당시에 꽤 많이 알려진 다른 밴드 제스로털의 오프닝 밴드로 클럽에서 연주 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제스로털의 기타리스트 믹 에브라함스가 밴드 리더인 이언 앤더슨과의 의견 충돌로 밴드를 갑자기 떠났습니다. 제스로털은 기타리스트가 당장 필요했죠. 이때 제스로털은 새로운 앨범 스탠드업을 녹음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언 앤더슨은 자기네의 오프닝 밴드 기타리스트 토니 아이엄에게 제스로털의 기타리스트가 되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좀 더 유명한 제스로털로 자리를 옮겼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제스로털 이 밴드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연습하고 밤에는 클럽에서 연주하고 너무 힘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안 앤더슨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너무나도 독선적이어서 재미가 없었대죠. 일주일 후에 토니 아이어미는 이안 앤더슨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떠나려 했는데 마침 그때 제스로털은 롤링스톤즈의 라이브 앨범 락앤롤 서커스라는 음악 행사에 녹음이 있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토니 아이어미가 1968년에 그 앨범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때의 녹음이죠. 롤링스톤스 락앤롤 서커스라는 것은 당시 BBC 방송국에서 상영되었지만 주인공들인 롤링스톤스가 자기네 연주가 마음에 안 들어서 1996년까지는 이것이 대중들에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라이브 공연에는 롤링스톤스를 비롯해서 The Who, 에릭 클랩튼, 비틀즈의 존 레논과 오노 요코, 제스로털 등등이 참여했던 역사적인 라이브이죠. 토니 아이어미가 제스로털을 탈퇴해서 예전의 밴드로 돌아간 후에 제스로털의 새로운 기타리스트는 마틴 바입니다. 마틴 바를 영입했던 제스로털은 계획했던 그들의 두 번째 앨범 스탠드업을 완성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앨범에 있는 친필 사인들은 연주에 참가한 기타리스트 마틴 바 그리고 드러머 클라이브 벙커, 키보디스트 디 팔머의 친필 사인인데 여기에 얽힌 사연들은 제스로털의 특집에서 좀 더 자세히 하고 다시 블랙 사바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스캐리한 음악을 하자고 토니가 제안했고 그래서 블랙 사바스의 음악이 특이한 음악이 탄생한 것이지 후세에 말이 나오는 것처럼 악마의 음악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How it all started for Black Sabbath was we used to rehearse in a community centre, and we used to have to get there for 9 o'clock in the morning, and it was across the road from a movie theatre. And I remember it was Tony who said one morning, he said, "Isn't it peculiar that people pay money to go and see horror films? Why don't we start writing scary music?"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first idea. 악마를 숭상하는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악마로부터 피하고 싶은 악마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블랙 사바스입니다. 서커스 잡지의 이 기사에 의하면 블랙 사바스가 미국 투어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들렀을 때 그곳에 악마를 숭상하는 사원이 있어서 그들이 환영회를 해주고 자기네 사원에 초청하고 싶어 했었대죠. 물론 블랙 사바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무슨 전화지?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블랙사바스가 악마를 수정하는 밴드였다면 이렇게 50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악마의 밴드를 다루지 않았을 테고요. 그건 말이죠. 아쉽게도 제가 아바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서요. 저도 아바를 좋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펄플의 리치 블랙모어가 말하기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아바라고 했으니까요. 뭐 그건 아닙니다. 또한 저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70년대의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 락 등과 같은 하드락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싱겁게 끊어버리시는군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부터는 블랙사바스의 앨범들과 그들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